구리개를 지나 개천 수표교에 당도했다. 수표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개천의 야경을 즐기고 있었다. 수표교에서 개천을 따라 올라갔다. 장통교에도 사람들로 북적대었다. 임금과 이해나는 장통교에서 조금 더 올라가 광통교로 갔다. 달빛과 등불빛이 한데 어우러져 비치는 속에 광통교 바닥에 앉아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 여기저기 북과 꽹과리를 치며 노래 부르는 남녀들이 어지럽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이해나는 처음 보는 풍경이 신기하여 푹 빠져들었고 사방을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광통교를 벗어나서 조금 가자 많은 사람들이 전기수 주위에 빙 둘러서 있었다. 임금과 이해나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여 사람들 무리에 간신히 끼어들었다. 전기수는 한창 언과패설을 구현하고 있었다. 언과패설을 보지도 않고 구송하는 전기수의 구수한 입담에 임금과 이해나는 흥미를 느꼈다. 전기수가 능수능란하게 대목마다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고 또는 청중들의 마음을 긴장시켜가며 인물의 행동 묘사도 사실적으로 해나갈 때마다 사람들도 따라서 장단을 맞추었다. 그러자 주요 대목에 이르러 전기수가 말을 중단하고 딴청을 피우니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 전기수 앞에 동전을 던져주자 다시 구송했다. 이해나도 질세라 동전을 꺼내 전기수 앞에 던졌다. 곧이어 전기수의 언패패설 구송이 끝났다. 이해나는 전기수의 이야기가 끝났음에도 그 자리에서 떠날 줄 몰랐다. 그만큼 재미있었다. 처음 보는 광경에 빠져들었다. 이 개천의 밤, 모든 풍광이 그녀에겐 새롭게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임금은 이해나를 나직한 소리로 불렀다. 예나 낭자. 임금의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든 이해나가 물었다. 그대, 한양이 이렇게 신비로운 곳이었냐? 재미있는 얘기도 들려주고 사람들은 활기에 차 있고 무엇보다도 그대가 옆에 있어 가슴이 뛴다. 이 말에 임금의 가슴도 뛰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임금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떨리게 만들었다. 그녀 역시 임금을 각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왔다. 예나 낭자. 나도 이곳엔 처음으로 왔어. 도성 내에 이런 장소가 있었다니 낭자의 모든 것처럼 새롭게 다가오는군. 그대, 그 낭자란 말 하지 않았음 한다. 말 끝마다 낭자, 낭자. 그냥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한다. 그럴까? 나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편하고 좋아. 다만 예나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러냐? 하며 이해나는 소리나게 웃었다. 일국의 왕이 너무 순진하다. 내가 뭐라고 내 마음을 헤아리냐? 예나, 지금 난 왕이 아니야. 호호호. 알았다. 다음은 어디냐? 저쪽 저작거리로 가볼까? 그들은 난전의 등불들로 낱같이 환한 저작거리로 갔다. 저작거리 양쪽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점포에선 없는 물품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품들을 팔고 있었다. 임금과 이해나는 장신구를 파는 노점에서 화려하고 예쁜 그리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여러가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거울 등을 감상하며 만져보았다. 예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골라보아. 이 귀걸이 어때? 하면서 임금은 귀걸이 한 쌍을 집어 이해나의 귀에 걸어주었다. 그리고 거울을 건네주며 보라고 했다. 이해나가 거울을 보고 양쪽 귀에 걸린 귀걸이를 보니 자기와 잘 어울렸다. 살며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어떠냐? 어울리냐? 그래, 아주 잘 어울린다. 그걸 하니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같이 예쁘다. 말도 잘해. 놀리지 마라. 이것도 해도 되냐? 이해나는 팔찌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여기 있는 것 다 해도 상관없으니까 마음에 드는 것 골라봐. 정말이냐? 그래. 예나가 좋아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됐다. 많으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도 이 옥물한 잠은 마음에 든다. 라고 말하는 이에나의 얼굴이 불그스레해졌다. 임금이 이를 놓치지 않았다. 옥물한 잠을 집어 이에나에게 주니 이에나는 그 자리에서 머리에 했던 비녀를 빼내고 머리를 풀고 획획 감아올리더니 임금이 사준 옥물한 잠을 꽂았다. 귀엽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태어나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궁의 많은 여인네를 보았지만 모두 이에나 같지가 않았다. 이에나를 넋 나간 사람처럼 빤히 쳐다보고 있던 임금의 손에 이에나의 손이 살며시 얹혀졌다. 그리고 임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그대, 저쪽으로 가볼까? 이에나는 사람들의 이목을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을 팔고 있는 곳으로 임금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 임금의 심장이 마구 고동쳤다. 가슴은 진정할 수 없을 만큼 떨려왔다. 이에나의 손을 꼭 쥔 채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 저작거리의 주점에 들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다양한 백성들이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양 도성의 다양한 모습의 임금은 될 수 있는 한 미행을 자주 나와 구석구석 살펴야겠다고 다짐하며 주모에게 말했다. 주모, 여기 녹두전과 술 좀 주게나?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이에나를 보며 어떤가? 이 밤 우리 둘만의 시간에 저작거리의 주점에서 술 한잔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 그대, 그런 것 같다. 오늘은 마주 대하는 모든 것이 새롭다. 아마도 오늘의 추억 잊지 못할 것 같다. 주모가 녹두전 한 접시와 술을 가져왔다. 임금은 잔에 술을 가득 따라 이에나에게 주고 자기도 술잔 가득 술을 따랐다. 한 잔을 비우고 녹두전을 집어먹으니 그 맛이 일품이었다. 이번엔 이에나가 임금의 잔에 술이 철철 넘치도록 따르고 자기 잔에 따르려 하자 임금이 술병을 빼서 역시 이에나의 잔이 넘치도록 술을 따랐다. 이 모습을 아까부터 멀리서 지켜보는 두 남녀가 있었다. 마침 개천변에 산다는 이름 난 서수를 찾기 위해 와 있던 서무와 이혜진이었다. 이혜진이 말했다. 사제, 오라버니를 만나면 어떻게 할래요? 글쎄요. 전하의 예를 갖춰야 되지 않겠소? 아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이 공자인 거예요. 사제만이 내가 공주란 것을 아는 거고요. 난 여전히 강호인 이혜진이에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소?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여인은 이에나 낭자 같은데 어찌해서 이 공자와 함께 있는지 모르겠소. 예나와 이미 대면했나요? 그렇소. 인사를 나누었소. 며칠 전 선무관으로 왔는데 화엄사 일연선사의 제자라고 하였소. 그런데 예나라고 하는 걸 보니 이 낭자와는 아는 사이인가 보오? 나와 의자매예요. 의자매? 그래요. 나중에 말해줄게요. 그럼 이 공자와는? 오라버니를 죽이러 왔었어요. 이 공자를 무엇 때문에 죽이러 왔소? 아이오, 지금은 그 긴 사연을 말해줄 여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둘의 오해가 풀려 오라버니가 예나를 좋아한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해 오늘 둘이 만난 거잖아요. 나, 원참. 궁금하오. 꼭 나중에 얘기해 주시오. 우린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요. 이혜진과 서무가 발길을 돌리려 할 때 주점에서 사달이 생겼다. 한 패거리들이 소란을 피우며 주점에 들이닥친 것이었다. 이럴 때는 꼭 무슨 일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임금이 있는 주점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개방된 주점인지라 사방이 확 트여 있었으므로 그들은 들키지 않게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임금 쪽을 주시했다. 패거리들은 아나무인격으로 소리를 질러대며 자리에 앉았다. 주모, 냉큼 술 가져와. 주모가 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금세 술을 내왔다. 그중 한 명이 임금 쪽을 바라보더니 술병을 들고 성큼성큼 임금 쪽으로 다가갔다. 보기 좋군 그래. 하하하.
너, 이 어르신한테 술 한 잔 따라 보거라. 이에나를 보며 술을 따르라고 고함을 지르자 이에나의 눈빛이 표독하게 변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이에나의 쾌검이 언제 뽑아졌는지 모르게 칼집으로 들어간 아주 찰나의 시간 그자의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날았고 술이 사방으로 튀었다. 내 목을 취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라 그만 한 걸 다행으로 여기거라. 며 이에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를 본 나머지 패거리들이 경노하여 우르르 몰려왔다. 연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군. 술을 따르라면 따르면 될 일 어디서 반항이더냐? 하며 임금의 술상을 잡고 엎으려 했다. 이때 옆에 술자리에서 말없이 술을 마시고 있던 3명 중 회색 도포에 멋들어진 흰 수염을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난 줄도 모르게 다가와 술상을 잡으려는 자를 한 손으로 밀치니 그 자는 3장 정도 밀려나 나뒹굴었다. 이를 보고 있던 이혜진이 서무에게 속삭였다. 정임은 이문주네요. 그렇군요. 한양엔 어쩐 일일까요? 글쎄요. 더 두고 봐요. 나머지 패거리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애당초 이금천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얼마 못 가 패거리들은 땅바닥에 모두 널브러졌다. 술을 마셨으면 곱게 마실 일이지 어디서 행패인가? 썩 꺼지지 못할까? 이 말에 패거리들은 앞뒤 가리지 못하고 허둥대다 꽁무니를 뺐다.